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알메로시티 대 트벤테.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는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패는 끄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뭐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은 많이 안 좋은 그런 알메로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헤이렌베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벤테도 솔직히 이런 좀 체급과 비교했을 때 좀 초반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좀 올라갈 만한 좀 기미를 이제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 경기는 뭐 경기 양상 쪽 봤을 때 또 트벤테가 뭐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좀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비해 알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르딥시 내에서도 점유율이 많이 좀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좀 트벤테가 많이 좀 높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운영 또한 이제 좀 트벤테가 좀 할 것을 보고, 그리고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저 알메시티 상대로 이제 트벤테가 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지금 뭐 알메로시티가 뭐 이제 실점률과는 좀 별개로 거의 매 경기마다 이제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트벤테 상대로 좀 수비에서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트벤테가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공격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트벤테도 아직까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알메로시티보다는 경기력이나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체급차 역시 확실히 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트벤테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원정이라 해도 트벤테 사이드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트벤테 승의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트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좀 물오른 기량을 보였던 그쪽 로사노가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일단 이제 시타르트 뭐 리그 기준 좀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확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과 다르게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당하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좀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좀 시타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좀 전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직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인토벤이 확실히 좀 에르딥시 내에서는 굉장히 좀 막강하긴 하지만 챔스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아인토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인토벤이 이제 3, 4일 전에 이제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몇몇 주전 선수들에게 이제 휴식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시타르트보다는 전력이 지금 많이 앞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로테이션 위주로 좀 섞은다고 해도 이제 뭐 경기력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난히 좀 호벤이 약간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이런 어느 정도 좀 여건들을 다 고려를 해도 뭐 호벤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시타르트의 이제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고점일 때 호벤과 이제 붙는다고 해도 많이 좀 열세였을 텐데, 현재는 지금 시타르트의 그런 좀 모멘텀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이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좀 시타르트가 호벤을 상대하기는 더더욱 좀 역부족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시타르트의 그런 좀 저조한 흐름 및 그런 좀 경기력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호벤이 원정이라 해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 라인토벤 사이드 본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네, 이거는 내 핸디론 마인승까지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토벤 승 마인승,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몬차 대 볼로냐. 자, 일단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드 1명,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직전 경기 인터밀란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생각보다 지금 강팀 상대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강팀 상대로도 이제 좀 뒤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몬차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샤흐타르 상대로 이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실망스러운 좀 결과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지금 현재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챔스 뭐 경기에서 샤흐타르 상대로 뭐 전반적으로 경기는 좀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좀 득점을 좀 못했을 정도로 공격이 그리 좋지는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좀 전반 초반에 샤흐타르가 이제 PK 실축을 안 했다고 하면은 질 수도 있었던 그런 좀 볼로냐였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 모두 좀 안 좋은 그런 볼로냐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좀 측면 수비가 그래도 비교적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좀 측면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볼로냐가 이제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다만 근데 지금 문제는 볼로냐의 좀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더 못 높게 가져간다 하되 몬차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져가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볼로냐는 이제 좀 매번 좀 말씀드렸다시피지만 이제 뭐 모타 감독이 좀 떠난 거와 더불어 이제 이전보다 전력도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좀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좀 뛰었다 보니까 몬차 상대로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 뭐 모멘텀이 좀 떨어진 그런 좀 볼로냐보다는 그래도 몬차가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몬차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봤는데 본다고 하면은 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언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몬차 프랜승의 2.5슛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날.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배와 이제 아케가 이제 결장 중.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웨데고르, 그리고 이제 메리노, 키오니, 그리고 토미아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봤을 때 양 팀 다 지금 핵심 코어 한 명씩 좀 결장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배가 빠지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웨데고르가 지금 빠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양 팀 다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좀 기록하면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다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좀 번번이 득점 기회를 놓치며 결국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홈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경기력 면에서 이제 다소 좀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라야의 그런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면은 이제 질 뻔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직전 좀 챔스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봤네요. 네. 자, 일단 뭐 최근 좀 두 팀이 맞붙을 때마다 공격적이기보다는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하면서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갔었고, 그리고 수비에 더 좀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뭐 맨시티랑 아스날이 이제 붙은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전부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도 좀 득점 기회도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고.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하면서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전 맞대결 때와 같이 좀 양 팀 다 여전히 지금 수비 밸런스는 괜찮기 때문에 좀 템포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난 경기들과 좀 비슷하게 이제 초반에는 뭐 이제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좀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요. 자, 다만 근데 역시 좀 고려 사항이 있긴 하죠. 왜냐면 지금 맨시티에 비해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덜 쉬었을 뿐더러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 따른 피로도까지 지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아스날이 좀 체력이나 좀 컨텐적으로 더 열세일 수 있다. 네, 요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스 경기를 이제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는 좀 피로가 이제 좀 덜 좀 쌓일 수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지금 아스날이 이번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원정 지금 3연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런 일정상이나 이런 거에 의한 그런 좀 피로가 더 좀 클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맨시티보다 에너지 레벨에서도 더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뭐 전반에 좀 팽팽하게 좀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이제 후반으로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좀 활동량에서 이제 좀 양 팀의 좀 차이가 이제 조금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맨시티 흐름으로 더 좀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더 약간 고려를 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득점 양상.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레드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드불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로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레드볼님. 자, 일단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를 봤을 때 이제 모레노 그리고 이제 페드라자 그리고 캄보알라 등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좀 후방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역시 지금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좀 올모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테란 토레스 또한 결장 중, 그리고 이제 기존 좀 결장자였던 가비 그리고 프랭키 더영, 그리고 이제 베르날 아라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텐스까지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마요르카 원정에서 이제 2대1로 이기며 값진 승리를 거뒀고, 현재까지 지금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적 시장 이유만 봤을 때 비아레알이 이제 이전보다는 다소 좀 전력이 좀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력 면에서도 떨어지고 우려가 좀 있었는데 현재까지 좀 봤을 때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확실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제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프랑스를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모나코 상대로 이제 2대1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나코 상대로 전반 10분 만에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수적 열세에 놓인 그런 바르셀로나였지만, 이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좀 크게 밀리지 않으며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경기 결과와는 좀 별개로 이제 10명이서 이제 좀 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좀 선전한 그런 바르셀로나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요 경기는 좀 템포 빠르면서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 팀 다 확실히 이제 뭐 지금 침투나 이제 좀 컵백과 같은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이제 연계 플레이도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패턴들을 통해서 좀 위협적인 찬스를 좀 종종 만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두 팀 다 좀 수비가 그리고 뭐 좋지 못하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충분히 좀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뭐 이제 비아레알보다는 바르셀로나의 그런 공격 퀄리티나 이제 경기 운영 등 어느 정도 더 좀 좋은 부분이 또 많고,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주전 선수들 다수가 좀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에 비해서는 이제 전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직전 좀 챔스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이제 퇴장 이슈로 이제 진 게 좀 크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뭐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기도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 리그에서는 좀 전승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확실히 좀 이제 비아레알이 좀 무패행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이제 좀 돌아오면서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좀 열세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거나, 안 그러면 이거는 뭐 결과 상관없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에 3.5 중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도르트문트.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좀 최근 이제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각각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를 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레알 상대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브리어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좀 저력을 가시했습니다. 자, 그래도 물론 이제 뭐 결과와는 좀 별개로 양 팀 다 이제 주중에 좀 챔스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로 누적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생각보다 이제 좀 활동량이나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좀 더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몸놀림 역시 좀 무거울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근데 현재 지금 슈투트가르트와 이제 도르트문트의 그런 좀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이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돌문이 더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팀은 좀 돌문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후방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최근 좀 꽤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간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이 점을 좀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좀 슈투트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돌문의 뭐 공격이 좀 무르익 오른 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제 뭐 돌문 역시 좀 슈투트 상대로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좀 창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사항까지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투트에서 이제 이적한 이제 기라시가 이제 최근 좀 복귀를 하면서 공격 전력이 더 좀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더더욱 좀 유리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런 요소까지 다 본다고 하면은 영영이는 원정이라고 해도 지금 뭐 돌문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슈투트가 돌문 상대로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돌문 상대로 4연승을 거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돌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승 보는 경기, 네, 프렌스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돌문 프렌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마르세유. 자, 일단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확실히 좀 직전 경기 또 이제 좀 퇴장으로 인해 이제 더더욱 좀 전력 누수가 커진 그 마르세유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고, 무기력하게 연패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많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네. 확실히 뭐 이제 이전보다는 좀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뭐 경기력 면에서는 좋지는 못한 상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뭐 리그에서 5경기를 치렀는데 4승 1무로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파리 다음으로 리그왕 내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대체적으로 좀 전력 보강을 좀 잘했고, 그리고 제르비 감독이 새로 좀 부임하면서 이제 경기력도 같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맞물리며 지금 현재 좀 상세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제르비 감독이 이제 브라이튼 시절에서도 브라이튼 감독 이제 시절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좀 모습 좀 보였는데 그런 약간 좀 이제 감독의 그런 전술이 이제 마르세유에서도 좀 잘 먹혀들면서 굉장히 좀 지금 순항 중에 있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리옹에 비해 마르세유의 그 공격 전개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뭐 전개뿐만 아니라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 좀 개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1대1 상황에서 좀 제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 기량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특히 지금 뭐 이제 이선에서 이제 뭐 엘리케, 뭐 그린우드, 그리고 이제 뭐 하릿이 약간 이런 플레이를 자주 좀 보이며 바로 좀 전진을 하다 보니까 득점기의 창출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확실히 좀 이제 이선에서의 힘이 좀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이점을 좀 활용하면서 확실히 좀 지금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마르세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옹 역시 뭐 마르세유의 수비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활약 면에서는 좀 마르세유의 기대치가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뭐 만약에 화력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마르세유가 더 좀 우세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 현재 뭐 냉정하게 뭐 경기력 또한 지금 마르세유가 훨씬 더 낫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가 뭐 마르세유가 원정이라고 해도 승패를 보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승보는 경기. 3.5 기준은 이거는 배당대 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에 3.5 기준 오버로 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브레스트 대 툴루즈.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툴루즈 프렌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정도 도전,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AC 밀란. 자, 밀란 더비.
자, 일단 뭐 이제 인터밀란이 좀 주중에 이제 맨시티 먼저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상대 전적에서 인터밀란이 워낙 많이 앞서고 그리고 최근 AC 밀란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이런 게 그렇게 뭐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이제 리버풀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양 팀의 이제 상성, 흐름, 뭐 경기력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인터밀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인터밀란 승의 오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크트 파울리 대 라이프치. 자, 이것도 뭐 솔직히 라이프치가 지금 뭐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그 이상으로 좀 장크트 파울리가 확실히 좀 많이 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라이프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치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글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